목소리 왜 이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일로 가는 영어, 일로 잉글리시 김병준입니다. 자, 백투미 11회 해설입니다. 6월 현관 모의고사 앞두고 오늘 실전 모의고사고요. 찐 마지막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 날 잡혀있는 5월 29일 그때 보는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그날 다 같이 응시하고 보도록 할 거고요. 최선을 다해서 딱 응시하고 그날 딱 깔끔하게 해설 열심히 익히셔갖고 본인의 것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의고사 실전에 들어갔을 때 필요한 것들을 요약해서 전달하는 자리가 되겠고요. 아주 중요한 날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공휴일 날 시간 낭비하지 않게 오전에 잡아둔 거니까 여러분들 일찍 일어나셔서 그날 하루 활용 잘 할 수 있도록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1회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밑줄 추론 문제부터 들어가야겠죠? 21번 해설 시작합니다. 봅시다.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갑니다. 자, 밑줄 친 The future is not unborn, it is not even future 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 보입니다. 그럼 이 자체는 미래는 아직 안 태어난 게 아니다. 그 태어났다는 거겠죠. 안 태어난 게 아니다. It is not even future. 미래조차 아니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미래가 미래가 아니다. 안 태어난 게 아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살짝 알 것 같으면서도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글을 주제를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위서부터 이 글의 주제는 과연 뭘까 생각하시면서 글을 읽어보겠고요. 3점짜리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는 거라서 쌤이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의 해설은. 자, 스티커 노트에다가 해설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들어갑니다. conventionally, 관습적으로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런 말이에요. We tend to think that, 우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That the future is yet to be born, 아직 미래가 안 태어났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is even only just beginning to be conceived, 이제 막 conceived 되기 시작한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표현 나왔습니다. 자, 일단 conceive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살짝 보고 갈게요. 단어 필기 먼저 해볼까? conceive는 필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티커 노트가 여러분 필기하라고 따로 적어주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컨시브는 다이어고요. 다이어가 이번 수능을 성패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매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이어로서 컨시브는 어떤 뜻을 갖느냐? 일단 컨시브는 마음에 품다 라는 뜻이 있고요. 느끼다, 고안하다, 이해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컨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뜻을 갖고 있어? 뭔가 품는, together, 다 뭔가 아우르는 느낌을 갖고 있는 거야. 그 와중에 이 sieve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sieve는 잡다의 뜻입니다. 캐치, 잡는 거야. 그러면은 모든 걸 포괄해서 딱 잡아주는 그 느낌인 거고, 그건 뭐야? 어떤 안에다가 뭔가를 품고 있는 그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시면 되는 거죠. 그럼 너네가 어떤 걸 품고 있으면 그걸 느낄 수 있는 거고, 머릿속에서 그걸 갖고 있다라는 거는 계획, 고안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이해하고 있다라는 데까지 파장이 이제 넘어가는 거죠. 계속 확장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그 안에서 또 어떤 뜻이 가능하냐? 네가 머릿속에 품고 있는 거니까 상상하는 거고, 또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진수라고. 그럼 이게 약간 뇌절이 와서 어디까지 가냐면 진짜 생각을 품고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아기를 품고 있는 그림까지 가서 임신하다, 잉태하다라는 뜻이 나오는 거죠. 임신하다랑 잉태하다 같은 말이니까 또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임신하다라는 뜻이 나온 거고 여기서 그러면은 어떤 것으로 쓰였냐면 저 마지막 뜻 있죠. 뇌절까지 간 임신하다, 잉태하다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럼 이제 막 잉태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만한 정보는 뭐가 있을까? 자, 우리가 여기서 얻을 정보 한번 캐치해 볼게요. 문장을 정리해보자는 거야. 그러면은 관습적 생각, 미래는 yet to be born, 아직 오지 태어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제 막 잉태되었다고 생각한다. 즉, 미래는 아직 제대로 오지 않았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거고, 일반적인 생각을 우리가 조금 이쁘게 말해서 뭐라고 하죠? 우리가 독해 때문에 연습했던 거에 의하면 폭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이제 뒤집히지 않을까요? 예, 아니나 다를까. 버디 형광펜 치겠습니다. 형광펜입니다. 형광펜 쳐주세요. 형광펜. 그러나 The climate future, 미래의 기후는, 기후의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뭐가요? To take shape, 모양을 갖기 시작했고요. When humans started centuries ago, 인간이 몇 세기 전에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뭘 시작했어, 인간이? To inject more carbon, 더 많은 탄소를 into the atmosphere, 우리 탄소를 대기에다가 집어넣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된 거고, then the usual climate dynamics could handle in these usual ways. 일반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일반적인 기후 역동이, 기후 다이나믹이 다룰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탄소를 대기에 넣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이만큼 남았잖아요. 여기까지만 정보 정리 살짝 하고 있게. 너무 길어졌으니까 문제가 지금. 그러나로 뒤집었습니다. 역접으로 뒤집었고, 앞에 생각은 뭐였죠? 미래는 아직 안 태어났다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역접. 어떻게 되기 시작했다. 기후의 미래는 이미 시작됐다. 뭐라고 했어? Beginning to take the shape. 이미 형태를 갖기 시작했다. 언제부터? 우리 인간이 탄소를 대기에 매우 많이 집어넣은 다음부터 이미 시작됐다.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만큼 그 이상을 넣어버리면서 시작됐다는 거고요. 마지막 여기 계속 이어서 가볼게. Climate parameters. 기후의 매개 변수는 그래서 were forced 어쩔 수 없이 강요받았어. 어떻게 하도록? 변화를 시작하도록. 그럼 변화가 이미 시작되는 거고요. 기후 미래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주 간단하게 쌤이 지금 만들자면은 우리가 얻은 정보는 이건 거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미래가 멀었다고 생각해. 미래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미래는 이미 시작됐다라는 게 여기까지 내용인 겁니다. 계속 가볼게요. The vast and accelerating carbon emissions 하면 아주 광대하고 accelerating 가속화되고 있는 carbon emissions 탄소 배출이요. 21세기 20세기 후반이겠네요. 요때 그리고 21세기 초반 그때에 딱 요 탄소 배출이 beating minimum floors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minimum floors 최소의 플로어는 바닥이겠죠? 최소의 바닥을 만들고 있다, 층을 만들고 있다는 거고 under the extent of climate change in the future centuries 미래의 세대 속에서 기후변화의 어떤 정도 아래에다가 층을 만들고 있다입니다. 기후변화 아래에다가 층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기후변화 정도가 있는데 그 바로 밑에다가 층을 만들고 있다는 한계치까지 도달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갑니까? 기후변화의 예, 범위, 정도가 딱 있거든. 근데 거기 밑에다가 최소한의 층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는 한계치까지 도달했다는 거고, varying radically, 뭐뭐가 없다면이라고 밑에 써있죠. 뭐가 없다면이죠? radical, 아주 급진적으로 혁신적인 수정사항이 없다면인 겁니다. Of the kinds that may or may not be possible. 가능하거나 아니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 아무튼 어떤 종류든 간에 뭔가 혁신적인 수정이 없으면 한계치에 도달할 거라는 것이겠죠. 그럼 저기서 준 정보를 또 정리하자면 수정사항이 없으면 즉 대단한 변화가 없으면 겁니다. 혁신적 변화가 없으면 어떨 거라는 거예요. 위험할 거라는 거예요. 마이너스라는 거죠. 됐어요? 우리가 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뭔가 여기서 대단히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수정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 올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읽으셨죠, 여러분들? 예,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읽을 때 추가적인 정보가 없습니다. 그냥 이게 답니다. 일반적으로 미래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기후변화의 미래는 이미 시작됐고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바꾸지 않으면 이게 계속될 것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됐죠? 그러면 이미 기후변화의 미래는 시작됐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볼게. In this respect, 이런 면에서 미래가 아직 잉태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 즉, 이미 미래는 시작됐다는 것이겠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는 통념을 뒤집는 말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not even future, 미래조차 아니다라는 말은 결국 뭐냐? 저 밑줄 의미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 주제인 거잖아? 그러니까 주제는 뭐야? 기후변화의 미래가 이미 시작되었으므로 혁신적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혁신적인 변화가 중간에 있어야 함이라는 말인 거지. 이 말을 여러분들은 찾으시면 되고요. 21번에 자 정답 고르러 가볼까? 선지로 가볼게. 1번 미래는 born optimist 타고난 낙관주의자들의 belongs 속한다. 그들의 것이다. 낙관주의자 거라고요. 그러면은 미래는 괜찮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글은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어? 마이너스로 보고 있거든. 근데 1번은 플러스로 보고 있는 거야. 탈락이죠. 2번은 어때? The future is already determined by what we do now.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이미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겠구나. 위험하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 마이너스인 거야. 그럼 정답은 2번인 느낌이 들고요. Our capacity to imagine the future. 우리 미래를 생각하는 우리 능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얘 소재는 뭐냐면은 우리의 상상력을 지적하고 있거든. 이 글은 상상력에 대한 글이 아닙니다.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에 대한 글이 아니라서 3번은 소재부터 아웃이겠고요. 4번 Best way to see the future. 미래를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가들의 말을 듣는 것이다. 그럼 4번의 말을 요약하면 무슨 말이야? 전문가들 말 듣자라는 건데
이게 지금 그런 내용이니? 아니지. 그렇지 않죠. 5번 The future includes scenarios. 미래는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있다. 아마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미래는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그럴듯했죠. 미래의 일은 모른다. 그럴듯했지만 예, 이 글은 미래를 모른다가 포인트가 아니고 미래는 이미 시작됐으니까 뭔가 대단한 변화가 기후변화 속에서 일어나야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대입하기 21부터 24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데 3점짜리가 4번이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어려운 거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 마지막에 더즈 보이죠, 형광펜. 그냥 마지막 문장 읽고 정답 내면은 정답 됐거든요. 아, 마지막만 읽으라는 게 아니고 글을 계속 이상 없이 읽고 있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연결사 한 방으로 해결되는 건 사실 되게 쉬운 대입학이에요. 이런 걸 틀리는 거 선생님은 좀 영어를 뭐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혼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걸 틀리는 건 혼이 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연결사를 통해서 깔끔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정답을 내신다면 intelligence, 지능이 그러므로 no inoculation, 어떤 예방접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against many of the sources of irrational thought, 비이성적인 생각들의 원천들에 대해서 거기 대응하는 예방책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지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비이성적인 생각이 예방될 수는 없는 거다. 그럼 지능이 곧 이성적인 것은 꼭 아닌 거다라는 말이겠죠. 24번이 말하고 싶은 건 정답은 1번인 거죠. 지능은 꼭 보장해주진 않는다. 이성을, 합리성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지능이 있다고 해서 꼭 합리적인 건 아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30번으로 따라와 주시고요. 예, 요즘 열심히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있는 바로 그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 봅시다. 30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30번은 그 보기마다 선생님이 근거를 잘 찾으면서 가볼게요. 문장들이 바뀔 때마다 그 문맥에서의 포인트를 잘 짚고 가시는 분이 30번을 잘 푸는 분인데요. 가볼게요. Learning can be hard. 학습은 어려울 수 있어요. If we are learning, 우리가 배우고 있으면은 by definition, 그 규정상 we don't know the answer. 우리는 정답을 몰라. 그러니까 그것은 vulnerable한 포지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vulnerable이라는 단어를 좀 봐줘야겠다. vulnerable은 무슨 뜻이죠? vulnerable은 취약한이라는 말이거든. 그러면은 여기서 너네가 생각해야 될 건 뭐야? 취약한 거 맞아? 라는 말이거든. 근데 지금 얘가 무슨 말하고 있었어? 학습은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알 수가 없다 그랬어. 그럼 이게 좋은 위치, 안 좋은 위치야? 안 좋은 위치지. 취약한 위치 맞지? 그래서 취약하다는 말 여기서 이상이 없어. 잘 쓰일 수 있었어. 그래서 1번의 취약함은 패스하도록 하겠고요. 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2번으로 넘어가면은 자 계속합니다. Young people들은 can be fearful of failure. 실패가 두렵겠죠. In learning tasks, 배우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in a culture of high stakes for school grades. 여기까지 해석하면 in a culture, 문화죠. 근데 어떤 문화냐면은 여러분 학교 성적에 high tasks, high stakes, 많은 것이 달려있는, 많은 위험성이 달린 그런 문화인 거예요. 학교 성적이 되게 중요한 문화라는 거죠. 거기서 teens들의 이모셔널하고 인스팅추얼한 브레인들은 뭡니까? 감정적이고 본능적인 뇌들은 쉽게 도미네이트, 지배가 된다는 거죠. 지배한다는 거죠. 그러면 2번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앞에 맥락이 10대들에게는 어린 학생들에게는 어린 사람들 학습이 매우 중요하니까요. 성적이 중요해서 감정 그리고 본능적 뇌가 지배한다라고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되게 감정적인 거야. 어릴 땐 상태가 되게 감정적인 거거든. 근데 what others need to know. 근데 어린 사람들은 그렇고 어른들은 아니겠지. 어른들이 알아야 할 점은 그래서 효과적인 펑셔닝, 효과적인 기능을 facilitate는 용이하게 하다, 촉진시키다거든. 효과적 기능을 촉진시키는 방법을 알아야 된대요, 어른들이. 어디서? Thinking brain, 생각하는 뇌 속에서. 왜? Help with learning, 학습을 도와주기 위해서라고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번에 맥락을 점검해 볼게. 학습을 도우려면, 그러니까 애들이 감정적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학습을 도우려면은 생각하는 뇌, 즉 여기서 이성적 뇌를 말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뇌를 촉진시키는 방법을 알아내야 함. 어른들이 알아내야 된다라고 했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맥락은 자, 2번에서 아이들이 감정적이니까.
이성을 촉진시키는 것이 맞는가? 라는 거죠. 여기 대답해 보시면 되고, 맞습니까? 감정적일 땐 이성을 되찾아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촉진시키는 건 맞는 거죠. 촉진이 아니고 뭐 어떤 것을 죽이는 거, 약화시키는 거. 이게 반의어겠죠. 근데 지금 이성을 촉진시켜야 되지 약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effective functioning in the thinking brain, 이성적인 뇌를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촉진시켜준다는 것은 이 맥락 속에서 아주 괜찮게 잘 쓰인 거죠. 그럼 2번도 정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촉진 오케이입니다. 그럼 저는 3번으로 계속 넘어가 보실게요. 자, 3번의 맥락은 여기서부터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항상 The thinking brain, 이성적인 뇌, 그리고 감정적이고 본능적인 뇌들이 다 서로 경쟁하고 있다는 거야. 즉, 이성과 감성이 싸우고 있다는 거죠. To dominate our action, 우리 행동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성 대 감정, 이게 우리 뇌에서 항상 벌어지는 일이고, Our brains cannot instruct body to run away. 근데 우리의 뇌가 cannot instruct, 지시할 수가 없대, 우리 몸한테 도망가라고. 언제? Processing algebra. algebra는 대수학이야. 그러니까 머리를 쓰고 있는 건데, 예시가 시작된 거야. 대수학은 여기서 감정적인 부분이겠어? 이성적인 부분이겠어? 이성적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어 대수학을 하면서 도망가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일까? One or the other, 이것 또는 저게 has to take precedence. 뭔가 하나가, 적어도 하나는 우선순위가 결정된다는 거죠. 지금 도망을 가든지 이성적으로 아니면 대수학을 풀든지 둘 중 하나를 하라는 거야. 도망가면서 대수학을 풀 수 없고 대수학을 풀면서 도망갈 수도 없다는 거죠. 근데 뒷말이 뭐냐면 safety is of primary importance. 안전이 가장 중요하대. 자, 맥락 속에 지금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맥락이다. 그런 맥락 속에서 there's no point in doing algebra if our life is threatened. 우리 삶이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대수학을 하는 것은 포인트가 없는 거다. 중요하지 않은 거라는 말이죠.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맥락에서 대수학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포인트가 없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가셔갖고 다시 점검하셔야 될 거는 안전이 지금 가장 중요한 상황이 맞느냐라는 거겠고,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3번 점검해봐요. 뒷말이 뭐였어? 대수학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것은 이성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감정이 중요한 게 맞는 거죠. 감정이라기보다는 안전이 중요한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primary importance를 쓸 수도 있는 거야. 3번도 그럼 이상이 없다는 거지. 논리적으로 계속 생각되고 있으시죠? 대수학을 하는 게 의미 없는 포인트는 이성적인 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전이 중요한 게 전혀 이상이 없다. 문맥상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맥락은 여러분들 뭐죠? 둘 중 하나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는 뒤에 나오는 이제 말이 뭡니까? 일단 institutional, 발음이 안 돼. instinctual 하면 본능. 우선순위를 그럼 알려줄게 이런 거야. 우선순위. 네가 뇌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본능. 그 다음에 감정이고 그 다음에 wise and powerful thinking brain. 그 다음에 이제 이성이라는 거 생각.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본능을 따라서 먼저 가게 되고 아무래도 사람은 그 내가 그 다음에 감정을 따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성이 따라가게 된다는 거거든. 그럼 다음 거 가볼게. Keep delivering your incredibly important, wise and powerful lecture. keep 계속하라 그랬어. 멈추는 게 반대말인 거고 계속하는 게 keep이겠죠. 너의 아주 놀랄 정도로 중요한 현명한 그리고 강력한 강의를 전달하는 걸 계속을 하래. 뭐에 대해서? How to get into university. 대학 가는 방법에 대해. 근데 언제? 애가 upset. 흥분했을 때, 부끄러워할 때, 화가 났을 때. 흥분, 분노는 뭡니까? 지금 애가 감정이 엉망인 상태인 거죠. 감정이 엉망인 애한테 대학 가는 법. 즉, 이성적인 부분을 전달하는 것을 계속해야 할까? 아니면 그만해야 할까? 를 따져보면 여러분들 답은 나오는 거죠. 아까 뭐라 그랬어? 우선순위가 감정이 이성보다 앞에 있었잖아. 그럼 네가 지금 감정적으로 엉망인 상태라면은 그것보다 뒤에 있는 이 이성적인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겠냐고. 안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그만해야 할까가 맞는 거죠. 그만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4번은 팁이 올 수 없는 겁니다. 어보이드가 나오는 게 맞는 겁니다. 피해야 되죠. 이걸 이성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거 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얘는 4번으로 가시는 게 었습니다. 오케이, 30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하셨고 계속 이어가 보실게요. 이번엔 빈칸 들어가 보자 얘들아. 33번이랑 34번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 34번 둘 다 꽤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일단 특히 34번이 전 좀 킬러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 33번 일단 먼저 같이 볼까? 33번은 빈칸 문장인데 맨 마지막에 빈칸이군요. 요만큼 이제 빈칸이니까 표시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빈칸 문장을 해석하자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러한 이러한 findings 발견들이 show 보여주는 것은 뭐다? How erroneous 하면 얼마나 잘못됐는지. 뭐가? It is to assume that agriculture 빈칸. 아, 농업이 빈칸이라는 것을 그런 가정이 잘못되었는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말해준다는 거니까 그 빈칸이라는 가정은 잘못됐다는 거를 발견해 말해주는 거죠. 농업은 빈칸이라는 가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로 빈칸 문장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문장인지 하셨죠? 이 발견들을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는 농업이 빈칸이라는 내용이다. 아, 빈칸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내야 될 것. 타겟팅을 한번 해보자면은 정보 타겟팅을 해보자면 알아낼 정보는 농업이 어떠한가, 농업의 특징인 겁니다. 그리고 빈칸에 넣을 때 반대로 넣어야 되겠죠. 왜요? 그게 잘못된 가정인 거니까 지금부터 농업의 특징을 이해하시고 그 반대 내용을 빈칸에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어려웠던 겁니다. 33번이 좀 어려웠던 이유는 빈칸이 반대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이죠. 이거 아시죠? 네. 이렇게 나오면 또 선지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Human skeletons and teeth. 자, 인간의 해골과 이는 tell us a lot. 우리한테 많은 걸 말해줍니다. 우리 인간의 어린 시절, 인생, 그리고 ailments, 질병에 대해서 많은 걸 말해줍니다. 자, 정보 한번 캐치해 볼게요. 저랑 같이. 인간의 골격과 치아는 많은 걸 말해준다. 많은 정보를 준다는 거겠고요. Without sufficient nutrition in the early years 하면은 어린 시절에 충분한 영양이죠. Sufficient nutrition가 없으면 일반적인 성장 패턴은 interrupted, 방해를 받습니다. 그럼 성장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leaving a signature,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우리 뼈와 이에. 아, 그래서 인간의 골격치아는 많은 정보를 주네. 왜 준다는 거죠? 영양 상태가 골격치아에 남으니까. 됐죠? 계속 갑니다. Enamel hypoplasia is a well-known example of this type of signature. 이러한 징후에 있어서 바로 enamel hypoplasia 이렇게 써있죠. 법랑줄 형성 부전. 이게 바로 좋은 예시가 된다고 하고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예시가 시작이 된 거겠습니다. 예시인데 어떤 예시가 나올까? 우리 치아가 우리의 영양 세트를 반영하고 있는 예시가 나오겠죠. 잘 따라보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 컨디션, 이 증상은 유발되는데요. deformity로부터 유발이 된다고 합니다. deformity는 일단 form부터 볼게요. form은 형성이죠. 그리고 형태라는 뜻이죠. 어, 근데 여기서 deformity인 거니까 D는 살짝 부정이에요. 그래서 형성이 된 건데 deformity인데 약간 이상하게 형성이 된 거. 그러니까 변형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변형. 변해서 형성이 된 건데 우리 에나물 속에서 permanent teeth, 영구치라고 하죠. 영원히 우리가 쓰게 되는 이. 그 에나멜 속에서 변형이 일어난 거고 from malnutrition. 근데 그게 왜 생겼냐면은 어린 시절에 영양실조로부터 생겼다는 거죠. nutrition은 영양인데 mal이 붙으면 이게 붙으면 무조건 안 좋은 거야. bad야 bad. 그러니까 영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거고 영양실조라는 뜻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정보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영양실조가 그럼 어떻게 뭘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영구치 범랑질의 변형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아 변형을 일으킨다라고 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치아 변형을 일으킨다. 그럼 그게 어떻게 된다? 흔적이 남는다는 거죠. 치아 변형 그리고 흔적이 남는다. 되셨죠? 계속 갑니다. Since permanent teeth are made, 만들어져요 한 번. Once in a person's life, 생에서 한 번 만들어지기 때문에 the signs of nutritional ailment, 참 그 영양적인 질병의 질환, 사인들은 that occur during childhood, 아이일 때 발생하는 게 영구적으로 etched in those teeth, 그 이에 영구적으로 etch되게 된다. 그럼 새겨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계속 가보자면 어린 시절의 영양실조가
치아 변형이 일어나고 그래서 영원히 새겨진다는 말이겠죠. 그럼 흔적이 남는다는 말과 동일하기 때문에 정보 추가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다음 anthropologist, 자 인류학자들이요 discover 발견한 게 있습니다. discover는 발견한 내용이고 발견한 내용은 무조건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봐봐요. 형광펜 치시고 frequency of enamel hypoplasia. 그럼 범랑질 형성 부전의 빈도가 증가시켰다는 겁니다. 뭘요? conspicuously하게 증가했는데 증가했다고 할게요. 증가했어요. 근데 conspicuously는 단어가 좀 어렵죠. 이거는 이제 수능에서 줄 만한 단어인데 이게 우리가 이제 사설로 만든 거다 보니까 안 준 것 같아요. conspicuously는 눈에 띄게라는 말입니다. 눈에 띄게. 눈에 띌 정도로 증가했다. 언제? When a population adopted agriculture.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특징은 다른 게 아니었어. 이빨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고, 치아가 아니고 농업이 포인트였거든. 농업 이야기가 드디어 나왔네. 자,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같이 가보겠습니다. 농업을 우리 인류가 어떻게 했을 때, 여러분들? 채택했을 때, 그때 범랑질 형성 부전이 증가했대. 그럼 어떤 뜻이지? 농업을 채택하게 되자 치아 변형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은 치아 변형이 왜 일어났겠어? 여기 어떤 게 생략되는 거겠어? 영양이 실조가 일어났다는 거지. 농업을 채택했더니. 됐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suggest인데 그것은 암시하고 있다. 뭐를 다시 형광펜 치고 adopting agriculture led to severe malnutrition of population. 그 인구 속에서 아주 severe 심각한 malnutrition 영양 실조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 내가 생각한 게 맞구만. 그쵸? 농업을 채택하면 영양 실조가 일어난다. 그래서 치아 변형이 일어나는 것이다. 계속 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형광펜 쳐볼까? 그러면 이제 같은 내용 나오겠죠. 얘가 알려주는 내용만 볼게. show that 또 뭐뭐를 보여주고 있으니 결론일 겁니다. 어떻다? Populations were shorter. 여기죠. Those of agricultural based populations were shorter. 농업적으로 기반을 두고 있는 인구들이 더 짧았대. 뭐가 짧았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림브는 사지거든. 팔다리를 말하는 거야. 그럼 팔다리가 짧았대. 농업을 진행했더니 팔다리가 짧았대. 그럼 그 무슨 뜻이냐? Because of both of famine and severe malnutrition. 이거를 의미하는 거지. 농업을 했더니 famine, 기근이 왔고 굶었죠. 심각한 영양실조를 겪게 됐다. 즉 우리가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아주 간단해졌네요. 영양실조라는 거죠. 농업은 곧 영양실조를 만들어낸다는 거고 우리는 아까 근데 빈칸 문장은 농업의 특징을 반대로 넣기로 했죠.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겠니 얘들아? 여기 들어갈 말은 영양적으로 아주 뭐 풍부함을 제공했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밥을 잘 먹여줬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같이 하나씩 해석해 볼게요. 그래서 한번 1번 brought a rich and prosperous lifestyle 아주 부유하고 풍요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왔다. 정답은 1번이겠네요. 이게 딱 글의 주제랑 정반대잖아. 농업이 풍요로운 라이프 스타일 가져왔다는 것은 잘못된 가정이다. 정답 1번이 되는 거죠.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ultimately 궁극적으로 컨트롤 기여했습니다. 도시 발전, 도시 발전은 애초에 여기서부터 바로 소재 아웃이고요. 다양한 도구 발달로 이어졌다는데 도구부터도 소재 아웃이죠. 그 다음에 피할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은 동물의 사용, 동물을 더 많이 사용하겠다 됐다는 것도 아웃이고요. 인간을 취약하게 만들어줬대요, 질병에.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들 골랐을 것 같은데, 이거는 글의 주제를 그냥 그대 말 그대로, 농업 때문에 사람들이 병에 많이 걸렸구나, 이 생각하면서 넣어버린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낼 때는 그 반대 내용을 넣었어야 되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었고, 5번 정도면 그래도 매력적인 오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2, 3, 4번은 그냥 개소리. 자, 잘 보셨고요. 34번에서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 들어갑니다. 34번은 여러분들 킬러 유형이었고요. 왜 어려웠냐면은 요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은 논리적으로 되게 어려운데 그냥 문장이 엄청 길게 나오면 그것도 킬러예요. 어렵습니다. 이 문장이 엄청 길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 잘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해설 들을 때 알겠죠? 갑니다. 빈칸 문장 일단 여기 있습니다. ordinary 컨셉트들은 빈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ordinary 컨셉트는 빈칸이다. 일단 이 부분 형광펜 부분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내야 될 건 그럼 뭘까? 34번에서 빈칸 문장. 일반적 개념은 빈칸이다죠. 그럼 우리가 알아낼 것. 타깃팅은 일반적 개념의 특징을 알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그 전 거를 좀 보시면 갑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죠. repertoire of human concept. 인간의 개념의 레퍼토리가 is in a sense hierarchical 하면 약간
hierarchy라면은 그 위계적인이란 말입니다. 위계적인. 오케이? 위계적인. 그러니까 위계적인 부분이 있다. In a sense, hierarchical. 위계적인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in that some concepts are prerequisite to other ones. 어떤 개념들이 prerequisite일 텐데 prerequisite는 전제 조건입니다. 다른 개념에 대한 전제 조건. 뭐 1 더하기 1이 2인 걸 알아야 2 더하기 2가 4인 것도 알 것이고 확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곱셈도 배울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개념들은 다른 개념에 대해서 전제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implying 이게 암시하고 있는 것은 rough한 temporal order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rough 하면 대략적인 거고 temporal order는 시간적 순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간적 순서를 내포하고 있긴 하다. 일미치 그리고 거기서는 다양한 개념들이 generally are acquired 하면 일반적으로 성취된다. 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is extremely different. 이건 매우 다르다. 자, 여기서부터 그럼 새로운 내용이, 새로운 정보가 시작이 된 거고요. 선생님은 여기 앞에 네 줄의 정보를 좀 같이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정보 잘하면서, 정리 잘하면서 가야 돼요. 너무 길어. 그러니까 앞에 내용은 이거야. 인간 개념이 위계적이긴 함이라고 한 거예요. sense hierarchy. 위계적이긴 하잖아. 왜? 어떤 개념이 다른 개념의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위계적이긴 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른 개념 배우려면 그 전제 조건이 되는 개념이 필요하니까 위계적이라는 말이거든. 그리고 그것은 나타낸데 뭘 나타낸데 rough한 템포럴 오더를 나타내긴 한데 그랬어요? 그러면은 대략적 시간 순서를 암시하긴 한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붙은 거고 뒷말은 그럼에도 극단적으로 다르다. 어떤 거랑 nature form of the precise and rigid way that concepts are built up systematically and strictly hierarchically. 자, 쉽게 말하면은 여기 수학과 컴퓨터 공학과는 완전 다르다는 거죠. 그럼에도 수학과 컴퓨터 과학과는 다름. 왜 다른 거야? 왜 다른 건데 얘네는 아주 정확, rigid는 엄격한 거고 그리고 systematically 아주 체계적인 거고 strictly 다시 한번 엄격한 겁니다. 딱딱한. 그리고 아주 위계적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 얘네랑은 다르다는 거야. 그럼 지금부터 내가 말하고 싶은 우리 인간 개념의 특징이 뭐겠어? 수학, 과학과는 반대인 거죠. 그럼 어떤 뜻이겠어? 정확, 어쩌고 저쩌고, 위계 어쩌고 저쩌고랑 그런 특징이 있지 않다는 말을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거고 벌써 살짝 느낌 오지 않아? 얘는 일반적 개념의 특징으로 들어갈 내용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여러분. 됐어요? 계속 갑니다. 여기서부터 읽어보자면 later context, 그 이후의 맥락 속에서는 이후의 맥락이라는 거는 여기서 뭐겠어요? 컴퓨터와 수학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공적인 정의들이 도입되고 그것은 make each new concept depend explicitly 아주 명시적으로 만들어주고 절대적인 방식을 만들었는데 절대적이고 명시적이야. 그럼 또 추가됐지. 절대적이고 명시적이야. 그럼 인간 개념의 특징은 뭐겠어? 절대적, 명시적이지 않다라는 게 또 특징이 제일 있죠. 컴퓨터랑 반대로 가면 되니까 계속합니다. 그래서 일반적 개념은 빈칸이다라고 나온 거고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 개념은 인간들의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거야. 인간 개념. 위계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결코 정확 위계, 절대적 명시적, 엄격 체계 이런 건 있지 않다는 게 여러분들 빈칸에 넣어주셔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계속 읽어도 볼게요. 그 다음부터 이제 예시가 나오죠. True. 자, 진짜로 한 사람이 아마도 some familiarity, 약간 익숙함이 필요할 겁니다. 예를 들면은 will이라던가 spoke라던가 take of land 얘는 다 익숙한 개념들이 예신 거야. 이거를 하나씩 읽으면서 지금 네가 몰입을 할 필요가 없죠. 얘는 익숙한 개념이야. 근데 익숙한 개념이 필요하다. 뭐 하기 전까지? They can acquire the concept of hub. hub이라는 개념을 알기 전까지. 그러니까 hub이라는 개념을 알려면 중추 뭐 이런 뜻이거든. hub은 이걸 알려면 뭐가 있어야 돼? 휠, 바퀴, 스포크, 어쩌고 저쩌고 등등등 이런 전제 조건들이 있어야 허비라는 새로운 개념을 네가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무슨 뜻이야? 이거는 위계적이긴 한 거야. 위계적이긴 한데, 근데 계속합니다. 어, 그러나 이렇게 그러나 위계적이긴 하지만 it is by no means clear. 절대 그것은 분명하지가 않다. 자, 이 부분인 거죠. 분명하지가 않대. 어떤 정확한 롤이 그런 개념들이 수행하고 있는 건지, 롤을 어떤 개념 다시 갈게. 어떤 그 정확한 롤들을 그런 개념들이 수행하고 있느냐. 특정한 사람의 개념 속에서. 허브가 뭔지에 대해서. 아니면
정확하지도 않고 nor 또 어떻지도 않아 how deeply such concept 얼마나 깊게 그런 개념들이 또 내면화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다 명확하지 않다는 거고 그러면 다시 이 예시를 통해서 말해주고는 거는 뭐냐면은 전제 조건이 있으니까 뭐가 있긴 해 위계가 있긴 하지만 명확성 그리고 분명함 깊이 이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아, 깊이라는 말을 뺄게요. 분명함, 명확성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예시를 통해서 아는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허브라는 내용을 이해할 때 그 전에 있는 사전 전제 조건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특성이 굉장히 애매하고 분명하고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명확하고 분명한 건 아까 뭐의 특징이었어? 수학과 과학의 특징이었지. 그러니까 이 허브라는 개념, 즉 인간 개념, 일반적 개념을 이해하려면 어떤 특징이야? 수학, 과학과는 반대고 정확함, 위계적임, 엄격함, 체계적임 이런 게 없고 절대적인 명시적임도 없다는 말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럼 정답은 뭐냐? Too specific for this assertion task. 너무 구체적이라는 말은 아주 꼼꼼한 거고 정확한 거죠, 여러분들. 너무 구체적이다라는 말은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글의 주제와 정반대고요. Have none of this rigidity. 이런 엄격함이나 아니면 정확한 의존성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have none of this.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 즉, 엄격함과 정확함이 없다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엄격함이 없다는 내용이니까. 됐죠? 정답은 2번이었어요. 그리고 다 뒷말에 보면 specific areas, 특정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 이게 엄격하다는 거잖아요. 아주 구체적이라는 말이고. 이거는 글의 주제랑 반대인 거고요. raised standard, 아주 엄격한 기준으로부터 suffer from, 고통받고 있다고 했는데 엄격하지 않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얘는 과학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일반적인 평범한 개념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과학과의 반대 진술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개정돼야 됩니다. 그게 과학적 용어로 사용되기 전까지. 아, 좋은 지적이었는데요. 어쨌든 과학이랑 다르다는 점은 잘 짚긴 했어요. 근데 이 글이 일반적인 개념들을 잘 개정해서 쓰자라고 말했습니까? 그런 말 한 게 아니고 그냥 특징이 뭔지만 알려줬기 때문에 5번도 좀 너무 간선지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푸시면서 뒤에 나왔던 사이언스랑 매스매틱의 반대말을 내가 넣어줘야 된다는 생각 계속 갖고 풀었으면 아마 쉽게 풀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은 순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번입니다, 여러분들. 37번 펴주세요. 주어진 문장씩 읽으면서 소거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이 소거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Douglas Hofstadter offers an exercise for finding culture embedded in language. 자, 더글라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제공합니다. exercise를 제공하는데 exercise는 운동이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이 운동이라고만 해석하면 좀 이상해질 때가 있을 것이고 알아서 맥락에 맞게 바꾸셔야 되는데요. 활동이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활동을 제시하는데요. Finding culture, 문화를 찾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화냐면은 embedded in language, 언어에 끼워져 있는, 즉 언어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를 발견하는 그런 활동을 제공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언어와 문화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37번. 주어진 문장은 언어와 문화 간 상관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he refers to these. 자, 그는 이것들을 가리키는데요. 어, as 뭐라고 가리키냐면 language asymmetries라고 가리킨다고 합니다. asymmetry는 써 있습니까? 혹시 비대칭이나 뜻이거든요. 네, 써 있군요. 비대칭, 언어 비대칭을 가리키는데요. 그것은 이제 용어에서 볼 수 있다. 미스터, 미세스, 미스.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이런 겁니다. 언어 문화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사람이고 그 중에서 이 사람이 연구한 건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언어의 비대칭적인 면입니다. 그것으로서 그리고 예시로 미스터와 미세스와 그리고 미스를 이제부터 예시로 들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 자, 미스터는 언제 씁니까, 여러분들? 남자한테 쓰는 말이고요. 미세스는 결혼을 한 여성에게 주로 쓰는 말이고 미스는 미혼 여성에게 쓰는 말입니다. 남자는 한 개인데 여자는 두 개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게 있겠고 여기서 말하는 그런 언어 비대칭이 살짝 뭔지 감이 오시죠? 약간의 어떤 불평등, 불균형 이런 걸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A, B, C 가겠습니다. 한 문장씩 읽고 요약해 봅시다. In recent year, 최근에 the term mis라는 단어가 has come into use,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시도로서죠. as an attempt. 어떤 시도냐면 밸런스를 맞추려는 시도야. 이 비대칭에 대해서. 그리고 de-emphasize a woman's marital status. marital은 결혼에 관련된 status는 상황, 지위입니다.
그럼 여정의 결혼과 관련된 지위, 그 정보에 대해서 그것을 de-emphasize 하면 강조하다의 반대말이겠죠. 중요하지 않게, 강조하지 않으려는 그런 시도로서 mis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말인데요. 자, 그럼 요약을 해봅시다. 그럼 뭡니까? 여성의 결혼이 중요하지 않게, 결혼 여부가 중요하지 않게 mis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함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A가 주어진 문장 다음에 올 수 없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뭐, 미스터, 미세스, 미스라는 말을 쓰고 있고, 이게 비대칭이거든. 근데 여기서 새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즈라는 말을 쓰고 있어라고 해버리면은 이제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끝낸 거거든요. 잠깐만요. 네, 해결책을 제시하고 끝을 낸 거거든요. 근데 일단 읽어볼게요. A를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거가 좀 약간 부족한데 일단 B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The asymmetry 하면 그 비대칭이 제안합니다. 여성의 결혼 지위가, 결혼 상태가 중요한 정보라는 걸 가리키고 있다. 아, 방금 뭐라고 했어? 여성의 결혼 여부가 결혼을 했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걸 강조하지 않기 위해서 미스라는 단어를 쓴 거지. 그러니까 A를 선생님이 조금 간단하게 만들어 보자면 얘는 심플링을 해보자면 얘는 해결책인 겁니다. A는 지금 해결책인 건데 아직 문제 제시가 자세히 되지 않았었던 거죠. B에서는 문제를 아직 제시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A는 속어 대상이죠. 이해되시죠? B가 아직 문제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A는 B보다 앞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B 좀 더 읽어볼게요. 그럼 B를 요약해보자면 비대칭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성의 결혼 여부가, 결혼 지위가 중요한 정보인 반면 어떻게? 반면 whereas a man's marital state 남성의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남성은 그렇지 않음. 이게 지금 B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 언어의 비대칭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B도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문제 제시 부분인 거고요. C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어 일단 불가능 해볼게요. B도. 자, C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presumably 아마도 이치는 각자거든. 그럼 각자라는 말은 그 앞에 어떤 명사가 여러 개가 언급이 된 거야, 지금. 그치? 근데 그 각자가 polite form, 어떤 공손한 형식이래요. address, 호칭의 형식이라는 거죠. someone, 누군가에 대한 호칭의 형식인 건데 you don't know well, 네가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한 호칭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그 사람이랑 친구다. 그럼 그냥 이름을 부르지. 미스터 어쩌고 저쩌고 미세스 안 붙이거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게 그 각자가 모르는 사람을 부를 때 호칭이 된다고 말을 한 거고 그 각자가 그러면 뭐겠어? 미스터, 미세스, 미스가 되겠지. 만약에 주어진 문장 다음이 C라면은 그 각자는 모르는 사람을 부를 때 호칭이다. 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C도 역시 주어진 문장 다음에 오지 말라고 소거할 수 있는 근거는 없겠습니다. 근데 또 C를 읽고 나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C는 지금 뭘 해주고 있어야 되나? C는 용어를 설명해주고 있지. 그 용어 언제 쓰는 건지. 그치? 그러니까 미스터, 미세스, 미스의 쓰임을 설명해주고 있는 게 C고 그게 왜 문제인지를 설명해주는 게 B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A란 말이야. 그럼 사실상 방향은 좀 정해졌어. 왜? C가 B보다 먼저이지 않을까 싶은 거지. 일단 용어를 뭐 설명해주고 나서 문제를 제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좀 더 읽어볼게. C를. Why are these two terms for women? 여성의 그 용어는 두 개고 only one for men. 왜 남성은 하나일까? 문제를 제기했죠. 문제를 제기했고요. Well, you might respond. It's because 왜냐면은 미스와 미세스는 if a woman is married or not 여성이 결혼을 했냐 안 했느냐 알려주는 거고 맞다. 근데 why is there no corresponding distinction for men? 왜 남성한테는 그렇게 corresponding 딱 상응하는 그에 준하는 distinction 그런 구별이 없는 걸까? 그러니까 C의 마지막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남성과 여성이 왜 다른 걸까라는 문제를 제시하고 그 비대칭이 이제 B로 이어지는 비대칭인 거고 그것은 나타내고 있다. 여자는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지만 남자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어지면서 C랑 B가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BA가 되는 거죠. CBA. 정답은 이렇게 12가 됐고요. 예,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하나씩 읽고 수업하고 이런 식으로 푸시면 잘 풀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39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39번.
39번이 3점짜리였네요. 자,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39번은 주어진 문장을 먼저 좀 볼게요. To overcome this problem. 여기 읽어보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레스트 그룹. 인터레스트 저번 시간에도 설명했다. 그치? 흥미 말고 이득이라는 뜻도 있다 그랬어. 그러면은 얘는 이익 집단이겠죠. 거기서 이득을 보게 되는 집단들이, 이득을 추구하는 집단들이 make use of, 사용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뭐를요? 선택적인 benefits, 이득을 사용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선택적 이득. 선별적 혜택을, 선택적인 이득을 활용해야 되는데, that is. 즉, 그것은 무슨 뜻이냐? perquisites, perquisite. 뭡니까, 이건? 특전 특권이라고 써있죠. 그것은 즉 특권이고 available to members only. 오직 어떤 멤버들에게만 이용 가능한 그런 특권이 되는 것이다. 바로 선택적인 혜택, 선별적 혜택은 곧 특권이다라는 말이겠고요. 이익 집단 여기서 이 특권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이 나온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특권을 활용해야 된다. 그럼 요약을 해보자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별적 혜택, 즉 특권, 이걸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선별적 혜택을 사용하는 게 여기서는 이 글의 해결책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해됐죠? 그러면 선제추론 해볼게, 선생님이. 선제추론. 선제추론 해보자면은 이 문장이 들어가기 그 앞에 위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문제 제기, 문제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겠고요. 그쵸? 선제추론 해보자면은 그 이전에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을 것이고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이 문장이 들어간 이후부터는 해결이 되고 있는 해결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겁니다. 플러스죠. 동의하시죠? 네.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글을 읽어보는 겁니다. 갑자기 안 좋은 얘기 나오겠다가 그런 생각부터 그걸 해결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문장이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자, 같이 가볼게요. Free rider problem. 무임승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이득만 얻어가려는 사람들이죠. refers to the fact 이런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Many potential members 많은 잠재적 고객들, 구성원들이 interested in an issue 어떤 이슈에 관심이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decided to forgo the expense 그 expense는 비용이죠. 비용을 낼 걸 포기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비용은 내기 싫은 거야. 그리고 effort of membership 그 멤버십이라는 거는 내가 그 집단 회원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증거죠. 그럼 내가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겠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카드를 가입한다 그러면 멤버십 그 혜택을 받으려면은 1년에 얼마를 내야 되고 연간 회원료라는 게 있죠. 그런 거야. 그 멤버십에 대한 노력은 아니면 그 비용은 내려가지 않고 포기해버리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프리라이더니까 뭔가를 얻어가고 싶긴 한 거야. 내가 투자는 안 하고 이득은 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인 거겠고요. Their thinking, 그들의 생각. 자, 여기 밑줄 한번 쳐봐. 그들의 생각이란 그런 프리라이더들의 생각이겠죠. is that if the interest group succeed, 만약에 이런 이익 집단이 성공을 거두면 they will reap, 그들은 거둘 것이다. 이득을 바로, 어쨌든. And if it fails, 근데 만약에 또 실패를 하면요. 그들은 have lost neither time nor money. 시간도 돈도 잃지 않을 거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이익 집단이 성공을 거두면 이득은 가져가는데 만약에 실패를 했다. 그럼 얘는 투자한 게 없으니까 시간도 돈도 잃지 않는 거야. 맞지? Their thinking 왜? 무임승차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의 생각인 거니까 그들 생각에선 이게 맞는 거야. 이해됐지? 자기가 한 건 없지만 어, 얻는 거는 가져가고 싶은 거지. 오케이? 그럼 1번 이상 없고요. 2번 갑니다. This logic. 이러한 논리. 자, 밑줄 또 칩니다. 이런 논리 어떤 논리죠, 여러분들? 이런 논리는 소리. 이런 논리는 무임승차자들의 논리예요. 그 좋지 않은 논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makes much sense to people. 사람들한테 굉장히 말이 되는 얘기였다. Particularly on the issues that touch a large number of them.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을 터치, 건드리는, 즉 여기서 좀 의미에 맞게 해석을 해보자면은 영향을 미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특히 사람들에게 딱 말이 먹혔다는 거야. 야, 이거 말 되는데 내가 투자 안 해도 많은 걸 가져갈 수 있다고? 그 사람들한테는 좋은 거지, 그치? 그래서 such as 예를 들면 consumerism 하면은 소비자 보호주의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상에 영향을 미치게 됐고요. And it is the reason why. 그것이 바로 이유가 되죠. So difficult. 너무 어려워지는 거야. recruit. 사람을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recruit는 모으다예요.
사람 모으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누굴 여성, 소비자,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어떤 조직 속에 모아두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어떤 조직인데요? Strong enough to have an impact. 영향력을 아주 가질 정도로 강력한 조직을 말하고 있고요. 여기에 가난한 사람들, 소비자들, 여성들 뭐 이런 사람들을 모아두기가 이제 어려워진 이유가 됐다는 거죠. 자, 이번 문장은 무슨 소리냐면은 다들 이제 무임승차만 하려고 하니까 뭘 내긴 싫고 얻어가고 싶은 거잖아? 그렇다 보니 모두가 그렇게 하다 보니 아무래도 여기다가 좀 가난한 사람들의 사회적 약자를 끼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들은 투자는 별로 안 하고 얻어가고 싶은 건 많겠지. 그치? 아무래도 여기에 뭐 여성과 소비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약자로 이 사람이 지금 분류를 한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힘들어지기 때문에 조직 입장에서는 조직에 이런 사람들을 모아두기가 그래서 어려워졌다 이런 말입니다. 모아두기 싫어진 거죠. 왜? 무임승차하려고 할까 봐. 라고 나온 겁니다. 그럼 1번, 2번 요 내용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읽기에 내용이 어떻습니까?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물어보면 간단해지죠? 마이너스죠?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 그치? 아직 그것에 대한 해결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더즈 형광펜 쳐볼게요. 그러므로 그러므로라고 하면은 지금 앞까지 흐름을 봤을 때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아주 그냥 골치가 아픈 거거든. 그러므로 나왔어.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ople. 은퇴자 협회인 것 같습니다. 미국 은퇴자 협회가 offer its members. 그 멤버들에게 제공해 주는데요. 더 싼 cheaper rates on insurance policies 하면은 보험 정책이죠. insurance policy는 보험 정책에 대해서 더 저렴한 비율이죠. 레이트는 저렴한 비율, 저렴한 비용을 제공해주고 있다. 싸게 해주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travel and related expenses, 여행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런 비용들도 싸게 해주고 있고, 그 다음 pharmaceuticals, 의약, 제약 관련해서도 싸게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험, 그리고 여행, 그리고 제약 관련 그런 분야에 있어서 사람들한테 싼 비용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은 지금 어떤 거야, 나?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 아닐까? 사람들한테 좀 더 뭔가를 싸게 제공을 해줘서 그런 문제를 어떤 해결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여기서부터는 앞의 내용에 이어서 더즈 그러므로 당연히 발생하는 그런 진술이 아니고요. 앞에는 문제였고 여기서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지 나온 건데 해결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는 주어진 문장을 넣기로 했죠. 그럼 보자고. perquisite라고 아까 특권 얘기했죠. 선별적 혜택.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혜택을 특정한 사람들한테 주고 있다고 말했잖아. 그게 이제 예인 거죠. 구체적인 예신 거죠. 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보험적인 혜택도 주고 여행에서 혜택도 주고 약을 살 때 혜택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말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정답은 3번이 되는 게 옳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예. 여기까지 문제 그리고 이후부터 해결책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정답은 3번 확정입니다. 여러분, 네, 고생하셨고요. 이번에는 뭐 요 문구를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수업 잘 들어주셨으면은 네, 요 화면을 바로 인증해서 캡처해서 쌤한테 겐톡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